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하늘 바라던 천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65절에서 72절 합독한 아주 교독합니다. 65절 말씀 먼저 받들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인류사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EU 연합 탈퇴를 국민 투표로 했다. 지난 주일이 6월 26일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브렉시트가 6월 24일인가 목요일 날부터 투표했던지 그래요. 금요일 날 투표했는지 금요일 날 투표 결과를 아마 결정해서 공포가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뉴스에 그냥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브렉시트 투표한다는 거는 지금 투표 진행 중이다 이런 건 알았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태인지 그 주간에 제가 이 지난 시간에 브렉시트를 강의했잖아요. 내용 언급했잖아요. 그 주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언론에서. 이게 뭐 위험하다. 이게 어떻다.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광고, 하나의 사고 광고하고 비슷하게 그냥 내보냈거든.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 주간에 이야기했는데 아니냐 다를까 월요일 날 되니까 당장에 이게 뉴스에 막 확 뜨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나오는 이슈가 먼저 지난 주간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떴습니다. 이번 주 되기 전에 일주일 만에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이 일주일간에 하나는 일본이 지금 제일 크게 당한다 하는 어떤 흐름이 하는 이슈로 내한테 탁 이래 와닿았어요. 저거 지난 시간에 내가 분명히 일본에다 적어놨잖아. 미국, 일본. 이 영향이 미국, 일본에 있다. 적어놨는데 일본이 제일 이거 정권이라든지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위험하다 하는 이런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렉시트를 결정했던 국민 투표가 영국 국민 중에서 주마다 투표율이 다르다는 거지. 찬성 탈퇴에 대한 것에 동의하는 내용에 투표한 사람들이 그게 비율이 다르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런 4개 주가 돼 있는 것이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투표한 지역에 그러면은 가표율을 많이 나온 투표를 했다가 하는 그 지역의 국민들이 그 어떤 주민들이죠. 주에 거기 스코틀랜드 쪽인가 잉글랜드 쪽인가 그 가투표를 한 데서 잉글랜드 쪽인가 잉글랜드의 어떤 주에서 어떤 거기서 또 잉글랜드 안에서 또 어떤 부분의 도시에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61%인가 62%가 찬성한 거 아니에요. 전체가 51%인가 가표가 나와가지고 이게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되는 거다 하고는 결정이 났는데 그 지역만 도시만 61%가 넘어 60%. 그러니까 영국 국민 전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그 주인데 투표하고 나서 자기들이 투표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안 좋다 이러니까 여론이 그래 또 돌아가니까 돌려달라는 거지. 투표 다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국민투표로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번복한다? 참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영국이 민주주의의 발생이다. 프랑스, 영국 민주주의 발생에 누구든지 민주주의 가면 프랑스, 영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 의회 그 근이 저는 입헌 군주국이라 하는 그 의회의 그 힘, 어느 나라,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투표의 힘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입헌 군주국이라 하는 그 영국 의회가 있는 그 영국의 민주주의, 그게 전 세계 하나의 국가 형태의 모델이에요. 그 모델 나라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공산주의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구적으로 좋은 제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국에서 그런 추태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추태를. 그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영향이 안 왔는데, 일본에 있는 니케이, 닛산 자동차인가? 그 있는 공장이 거기 있대요. 몇조 원에 몇백조 투자를 한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이 도무지 안 되니까 이후에 탈퇴하고 나면 자기들이 생산이 전혀 없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런 정책이 막 흘러나오니까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 하고는 막 투표 다시 하지 않은 거지. 참, 그러니까 영국이라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 이미지가 적어도 영국 국민 가면은 적어도 하나의 젠틀맨, 어떤 표준, 행동의 규범이 분명한, 그들이 했으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분명한 하나의 젠틀맨으로서 전 세계, 미국 이전에, 미국의 어떤 경찰과가 나오기 전에 전 세계 표본적인 국민의 어떤 모델로, 저런 모델로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던 영국인데, 참 추태를 보여도 보통 추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추태라고 보지 않는 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니까 이 아무것도 걸리는 게 보이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인류 살아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언급을 하는데 자세히 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사라 그러면은 사실은 대수롭지 않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인류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다음에 하고 연결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연결이 있으니까 어떤 방향에 가는 것이 추세일 거다. 그렇게 갈지도 모른다. 이거지. 분명히 간다든지, 분명히 앞에 있는 사건하고 뒤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되어져서 앞으로 미래에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전에는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서 가지 않을 다른 방법이 뭐냐? 지금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을 거예요. 정말 세계사를 보고 인류사를 본 중에요. 정말 기준 없이 본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류사의 방향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봐도 아무런 과거에 있는 역사는 너무나 뻔하게 객관적인 내용은 드러나니까 앞으로 그거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야기한들 누구 한 사람이 저 사람 저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갖다 댈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이 모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갖다 대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반박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나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두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라 하는 이 시점 자체의 한계를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익혀 들었고 내가 전해 들은 어떤 자료들 그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게 현재적으로 해서 내가 딱 비춰가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다음에 있는 일은 앞으로 후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당할 일인데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인류사에 이야기하는 것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류사,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 위주로 흩어져 있는 내용을 그냥 쭉 모아서 인류사가 이런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다가 기준을 딱 내가지고 그 기준에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요런 기준에서 현재적으로 요런 기준에서 다음에도 어떤 기준에 연결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반드시 난다. 이걸 전제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해서 들어가는 거죠. 한 번 듣고 그냥 귀라면 귀 흘려버리면은 이런 내용이 전혀 자기에게 도움 안 돼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를 분명히 귀담아 듣고 준비를 해놓으면은 반드시 준비한 대로 덕을 본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브렉시트 이야기를 조금 브렉시트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차이에 이래 됐는데, 미국의 달러 지폐가 분명히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경제하면서 어렵다 하면서 돈만 있으면 가게 연락하고 돈만 있으면 기업을 일으키고 자기 무슨 아이템이 있으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의 어떤 재력에서 요만한 규모의 사업이 되면은 사업이 안 되겠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은 다루는 돈이 조 단위를 만진단 말이야. 조 단위를. 경단위는 지금 현재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차일드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경단위요. 지구상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 한 가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에 적어도 세계에서 룩펠러가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워렌 버그라든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가는 건 자꾸 그걸 이야기하고 내가 형광등 이야기를 자꾸 해갖고, 형광등, 일루미나이트, 형광등도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 일루미나티, 이 조 단위를 금액을 다루는 단체예요. 그리고 또 교황청, 로스차일드, 이거는 제외한다면은, 그쪽 제외한다면 제일 돈을 많이 다루는 것이 교황이에요, 교황. 그 다음에는, 프리메이션하고, 일루미나티, 이 조직은 어디가 많은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자체, 그런 사람들이 다루는 것은 조 단위를 다룬다, 틀림없이. 그리고 지금 참 전 세계에서 그 석유 가지고 있는 산유국의 이런 사람들 조 단위를 다룬다 하는 사람이 20명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이. 그러면은 한 개인이 조 단위를 다루는데 그 사람들이 다루는 돈,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진 돈, 가진 사람 내가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 할 때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 받지 않을까? 추풍낙엽이지, 추풍낙엽. 그거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가지고 있는 대로 아무런 어떤 변화를 안 주고 그냥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업되는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이면요 밑에서는 와르륵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의 시점이 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시점이냐? 지금은 돈을 가진 사람이 전부 다 들어갔어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사업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안 풀리니까,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나질 않으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첫째 돈을 함부로 안 내놨는 거죠. 소위 말하면 위에 조 단위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늘 움직이는 대로 그래 움직여줘야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움직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를 적정한 데를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데 투자하는 데 자체를 조금씩 줄여간다. 그런 영향에서 미국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영향에서 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루미나티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황을 바라봐야 돼요. 프리메이션은 돈은 많이 가져도 투자하거나 뭐 이런 어떤 시장을 좀 어떻게 영향을 주겠다 이런 조직은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은 움직이질 않아요. 교황과 일루미나티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교란화하는데 정말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든 틈새가 있으면은 틈새 있는 데 가서 소위 말하면 RD인가 어떻게 기업 합병 켜가지고 그러는데 검은 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외환은행도 그래서 넘어가고 실컷 단물 짠물 다 빼갖고는 나중에 껍데기만 턱 버리는 이런 일들이요. 이 바로 조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금융관료제 휩쓸고 기업을 인수한다 해갖고는 인수했다가는 나중에는 이리저리 국가에서 주는 여러 혜택 다 받고 돈 다 벌어갖고 그 돈 갖고 다른 데로 투자해버리는 이런 식이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조그마한 푼돈처럼 1억, 2억, 10억 사람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이거를 알아내야지. 이거를 큰 손들의 움직임에 대한 작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되는 그 상을 알아내야 돼요. 그게요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대응을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국가의 어떤 전력을 가지고 어떤 참 힘을 가지고 해도 지금 희청희청하는 게 미국 경제란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여파에서 일본 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태풍 앞에 촛불 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일본이 지금 제일 위험한 거예요. 돈을 적당하게 일정한 양이 돈이 짤짤짤 풀리고 일정하게 서로 큰 변동이 없으면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힘이 나서 돈도 많고 지금 전 세계 돈 통화량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면 적당한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어떤 것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큰 손들이 잡아 움켜쥐 버리면서 뒤로 쭉쭉 빠지는데 그 큰 손들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갈등이 있다. 갈등 요소. 그 갈등 요소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큰 손들이라고 하는 이 큰 손들, 소위 말하면 로스차일가라도 하더라도 로스차일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돈을 모은 거하고 지금 돈을 모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예전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가는 거예요. 자꾸 변경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하지, 그 다음에 또, 일루미나티가 막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그냥 치고 올라오는 게 대상이 돼서 치러 오는 게 아니고, 지금 한 직계가족이 로차일드가 계속 가문이 이어지면서, 한 가문씩 어떤 자기들이 일루미나티가 점령할 수 있는 어떤 가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조직의 자체의 Y 형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우리가 그 큰 그룹에 봐봐요. 그 정주영 회장 죽으니까 그 아들들이, 딸들이 그 현대 가문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갈라지는지. 로스차일드가 바로 그런 루스 현상. 없다가 거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프리메이션 조직으로 돼 있던 그 로스차일드가가 찌그덕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큰 손들의 일루미나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냉혹하고 돈 넓던 거두들려 가는 아주 철저한 그 주의로 나가던 사람들이 하나씩 점령하는 가운데 이제 반격하고 이제 돈을 풀어나가고 하는 이런 방법, 이런 걸 나타내다가 영국에서 지금 현재 브렉시트라는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은 좀 이따 보자고. 왜 이런 영국의 브렉시트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이래 안 좋느냐? 왜 돈이 움켜지느냐? 이 돈이 자꾸 움켜지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도 안 푸느냐? 제일 중요하게 영향 미친 거는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2008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금융가의 위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금융을 딱 붙잡고 있던 이 큰 손들이잖아. 그런데 금융도 붕괴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금융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이 내용은요, 돈 가진 사람들 하여금 돈을 못 푸는, 돈을 가지는 것이 지금까지 논리만 가지고 돈을 풀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 갖고 안 되구나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금융의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것도 작은 사람들이 은행과 단순하게 은행만 볼 게 아니라 바로 큰 손들의 흐름들의 그 갈등들, 그 구조에서 어떤 충돌들, 이걸 연상을 해둬야 돼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돈이 흘러가는데 밑에서 잔잔한 돈들만의 만남에서 그런 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큰 어떤 물체가 움직여야 밑에 자잘한 것들이 조금 받치고 있던 것들이 이래 일렁일렁하고 돌이 이래 굴려가 저리 가려고 하는 거지. 큰 게 가만히 있으면요, 밑에가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풀이 돋아나고, 그냥 그 뿌리가 돋아나고 이래갖고 솔솔솔 자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조직 내부적인 어떤 금융을 다 풀어가고 하는 건 아니고 큰 손들이 있다. 이 큰 손들이 갈등이 있는 요소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는 내용에서 가장 미국이 왜 지금 자꾸 어렵게 나오느냐. 바로 거기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 달러라고 하는 요소에 미국 달러에서 나오는 지폐, 설명 그 지폐의 내용, 그 이력을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 1933년이라고 하는 이 경제공황,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할 때 그때 공황은 이 금융위기가 아니었거든. 어떤 그 경제의 어떤 인플레이션 형태로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때가 윌슨 대통령 아니죠. 1930, 맞겠는데, 윌슨 대통령이겠네. 그때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그 화폐, 경제공황 일어난 뒤에 화폐와 경제공황 일어나기 전에 화폐, 그 화폐에 대한 표기 방법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달라진 것은, 전에는 분명한 거 하나는 어떤 문구가 있으냐면 위 트러스트 유인가 아마 그래요. 위. 정말 하면 미국의 은행이 발행을 하는데 미국의 은행이 발행하면서 위 트러스트 유인지 아이 트러스트 유인지 트러스트라고 하는 보정한다는 보정. 우리가 보정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 달러가 발행한 만큼 미국에서 만약에 그 가진 사람이 미국의 은행에다가 이 달러만큼 내가 다시 뭔가 돈으로 금으로 내놔라 아니면 다른 거로 해서 물건을 내놔라 하면요 돈에 버금가는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그때 가치는 금이죠. 금. 그때에 보정한다 이래 보정. 위 트러스트 유인지 위 트러스트 인인지 그 표시를 꺼낸다니. 근데 그때부터 달라진 게 뭐냐니까 가드 트러스트예요. 가드 트러스트. 하나님만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정말하면 자기들은 보증한 업무를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달러 자체가 가지는 금 보증의
그 자체를 공식적으로 못하는 데가 바로 그걸 표시를 달러에다가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1933년부터 나타난 그 경제공황이란 말이에요. 그 경제공황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바로 FRB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방준비은행, 페더럴 서비스 뱅크라고, 그것이 발족이 되는 거예요. 1926년인가 발족이 될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게 발족되고 난 뒤에 1933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발족된 게 뭐냐, 왜, 뭐가 발족되냐면,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은행에,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금으로 환산해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항상 같은 양의 돈에 발행된 달러 양의 항상 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금을 대신 달라고 하면 금을 준다는 말이에요. 돈이 이제는 유통이 되어지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충실한 거지. 돈의 기능을 해서 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금으로 보정해주는 그것 자체가요. 그것 때문에 돈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금령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충실했는데 더 이상 못하니까 화폐량은 자꾸 많아져야 되고 금은 보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게 충당하기 힘이 드니까 미국이 항복하면서 내터낸 내용이 뭐니까 FRB를 조직하는 거예요. FRB. 그래서 그거는 국가의 돈을 찍어주는, 달러를 찍어주는 대신에 사기업을 만들어서 달러를 찍어주는 대신에 그 달러에 나오는 이익금, 소위 말하면 100달러를 찍으면은 들어가는 경비가 얼만데, 그것서 6%인가 7, 8%를 FRB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미 학중국이 그것을, 그 돈에 대한 그걸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는 마음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찍어내면서 돈이 막 유통되기 시작하니까 돈의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국가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보정한다 하는 그 자체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정한단 말 못하는 게. 그래서 괜히 하나님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보정해 줄 거다. 모른다는 게 자기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는 그 FRB라고 하는 그 구호가, 그 조직이 될 때에 엄청난 어떤 내부적인, 소위 말하면 프리메이션이 개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루미나티가 개입하든지 엄청난 조직의 싸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초기에는 프리메이션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지. 프리메이션이 많아졌으니까 메이션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어떤 그런 구조가 처음에 된지 모르지만은 이 조직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처음 조직에서의 일루미나티가 어쨌든 많아진다 이 말이야. 난 철저히 그래 봐요. 일루미나티가 결국에는 세력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현재 미국의 어떤 경제 자체가 준비은행 기능 자체로 정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 자기들이 이권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주식은행이니까, 준비은행도 일단 주식은행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결정권자들이 처음에는 어떤 100% 어떤 프리메이션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사람이 바뀌면서 일루미나티한테 일부 들어간 양이 많아지고 나중에 이것이 서로 간에 견제하는 세력이 되어져서 일루미나티가 월등히 많아져 버리면 미국은 보잘것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보잘것없어요.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별것없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보자고요. 일본이 왜 일본을 적어놨느냐. 바로 결국 같은 원리. 왜 같은 원리라고 하냐면은 일본이 언제부터 나오는 일본 그 지폐, 거기에 보면요, 미국의 달러에서 표시되어지는 그 표시가 일본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션을 나타내는
프로메이션이란 글자가 나오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 달러에 있는 눈 표시하고, 이런 피라밋을 나타내는 이런 모양이라든지, 미국에 하고 있는 지폐 만드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프리메이션과 일루미나티의 그 어떤 조직의 어떤 싸움, 안 그러면 저쪽에 영국에서 있는 로스차일드가의 어떤 영향, 로스차일드에 가지고 있는 로스차일드와 또 일루미나티 사이에 있는 이 갈등, 이런 영향들, 이런 영향을 해서 미국의 경제가 워낙 크니까 다른 사람이 손댈 수가 없었냐니까. 어림도 없죠. 다른 누가 그 돈 있다고 그 손을 대요. 큰 손들이 일본 경제에 지폐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기들이 보증을 쓴다든지 뒤쪽에서 이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일본에 돈을 발행하는데 개인이 보증한다. 이런 형태로 되지 않았을까. 미국도 그걸 다 확보를 못하는데 일본이 확보를 다 했겠어요? 어림도 없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발행권 지폐에 보정이 될 만한 금을요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있다고 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된 경제를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와 더불어서 같이 발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 국제적인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브렉시트에 대한 이 내용은 영국의 브렉시트는 단순히 영국만 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되는 거고 일본 경제는 또 더불어서 한 단계 더 거쳐서 브렉시트에서 영국에서 브렉시트에서 국민들이 EU 탈퇴가면 어쩌고 먹고 사는 거 어째 먹고 살고 하면 미국은 지금 벌벌벌 떨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완전히 지금 독감 걸리는 형태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조직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일부 조그마한 기업이나 조금 파생돼서 우리나라에도 침투되어지는 프리메이션 조직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루미나티에서 프리메이션은 어떤 기업의 지원 형태예요. 지원. 이 기업이 잘할 것 같으면 돈을 막 대주가지고 어떤 기업의 형태로서 성장하기 바란다면 일루미나티는 완전히 투기형 기업이나 안 그러면 어떤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치고 빠지려고 하는 이런 전략에서 들어오는 이런 기업들. 이게 우리나라 부분적으로 없을 수는 없겠죠. 돈으로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의 경제에 비하면은 경제 규모가 너무나 얕으니까 우리 같은 나라에 영향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가. 아까 내가 만약에 하면서 말을 돌린 이유는 만약에 지금 전체 국면이 미국의 경제와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브렉시트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고 일본이 지금 독감 걸린 형태로 나온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브렉시트가 안 생겼으면 어떨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브렉시트가 표결이 안 되고 가결이 안 되고 잔존하는 거로 돼 있다. 그랬다면 어떤 결과가 또 어떤 사태가 나올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태는 반드시 생긴다. 만약에 조건이에요. 만약에 안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들어갔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만약에 브렉시트가 안 발생이 이런 브렉시트 현상이 안 나왔더라면 제일 피해보는 나라가 어딜까? 그때는 우리나라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이 대한민국 오늘날 이런 경제발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참 지정학적인 반도면서 한쪽 끝털이 태평양 바로 끝을 맞자락에 있는
아무도 별로 보잘것없이 보지 않는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한반도라는 위치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1592년에 발생했던 그 임진왜란이 만약에 일본에 의해서 임진왜란이 난 게 아니고 그 전에 1492년에 대해서 스페인이 한참 힘을 날릴 때 스페인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되었더라면 임진왜란 정도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아무도 힘을 못 쓴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라로 전락되어진다. 그때 그래서 1492년 사태 처음에 스페인에게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내용과 2016년에 있었던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이런 상황의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지 논리적으로 한번 추정하는 건데, 어쩌보면은 영국의 브렉시트는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는요, 자기들이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건 안 생겼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벌벌 떨고 일본이 지금 독감 걸린 정도니까 두 사람의 구조가 연결되어 있거든. 일본과 미국은 경제가요 같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폐가 그런 거예요. 지폐의 구조가 볼 때 일본의 지폐와 미국의 지폐가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나올 때 큰 손들의 세계 큰 손들의 어떤 영향을 봐서 동일하다 이래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2008년 이후로서 지금 현재 계속 한 번 지금 이자 연방 FRB에서 이자를 한 번 올렸어요. 기존 금리를 한 번 올리고는 계속 올려야 옛날에 그 양적 완화 해가지고 풀었던 돈을 회수해서 이 그 달러의 가치를 좀 상승시켜서 전 세계의 어떤 달러 가진 나라로서 기준국가로서 위상이 나오는데 한 번 기준금리 올리고 나서는 기준금리가 안 올라갔어요. 돈이 막 풀려가지고 달러 값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현재 일본은 오히려 자기들의 엔화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던 거를 미국의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점에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들도 엔화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엔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렸어요. 엔화를 같이 계속 떨어뜨리면 돈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와서 찍어내겠어? 큰 손들이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러 형편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는 거지.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경제 위기가 미국과 일본이 지금 큰 경제 위기가 있는데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두 나라에 공통되면서 일본의 무슨 수상이야, 아베. 미국의 의회에 가서 연설까지 한 아주 독특한 여러 가지 발걸음을 막 남긴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경제를, 미국의 경제와 이 일본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통적이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분명히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일본이 그 답을 알고 있어요. 한국 전쟁 때 일본이 분명히 덕을 봤잖아요. 그 이력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이 경제가 없이 폭삭 내려앉았는데 일본은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전쟁이 나니까 전쟁 물자 대주는 중요한 하나의 통로로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봐요. 금년에 브렉시트 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키 리졸브 훈련하면서 전에 없던 훈련 현상이라 하고 나온 것이 뭐냐면
김정은이 암살 작전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그냥 우리 안 보겠거니 하지만은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잖아요.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의 그 시나리오가 풀리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암살한다. 김정은이는 그러면은 암살한 조건에서 남한의 어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암살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남한을 향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싸운다. 그 와중에 그렇게 급하게 하면서 미국까지 발사하고 일본을 때릴 경향이 없는 거예요. 당장 적대국이 남한이니까. 그럼 남한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남한은 또 우리가 전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전쟁에 참여하는 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남북이 내려앉는 거예요. 덕보는 거는 남북 중에서 덕보는 아무도 없어요. 이 전쟁이라면 누가 제일 좋아요? 미국이 제일 좋아하죠. 남한에 미군이 있으니까 미국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 일본이 그렇다면 군수물자 여러 가지 전략, 여기에 대한 6.25 사변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국 경제의 공백, 한국 경제는 보잘것없이 내려앉는 거죠. 여러 가지 시설이 전부 다 전쟁 피해 때문에 폭발음을 하나 떠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피해보겠어요. 복구하는데, 복구비가.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물자나 이런 것이 전부 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다 들어올 텐데, 폭발물 하나에도 그럴 텐데, 김정은이 만약에 제거돼가지고 일어나는 전쟁이라면은 전쟁이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남북이 벽화 통일이라든지 아니야말로 남한이 어디 북쪽으로 올라가서 통일이라든지 덕보는 건요, 남북이 덕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미국에서 일본이 바라는 시나리오죠. 즉 브렉시트가 안 났더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브렉시트는 1492년도에 스페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봐야 된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봐야지.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이런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보는 시각이 없어요. 그 위기가,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이 올바르게 나타날 수가 없죠. 맨날 미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쩔쩔매고 앉았고, 남북 간의 관계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걸요 풀어가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세계사 중에서, 즉 인류사 중에 문제니까 일본 자체에 대한 것을, 일본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일본은 이래저래 지금 전 세계 낙동강, 우리가 말하는 소위 낙동강이 오리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일본을 이용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일본을 이용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또 일본을 또 자꾸 멀리하고 있잖아. 근데 일본은 섬은 섬대로 꺼져 내려앉죠. 또 섬이라서 갈래갈래 찢어져 있고, 나라가, 국토가, 교통망이 얼마나 힘들어. 대한민국 때문에 그나마 경제가 저 정도 됐는데, 그 경제가 된 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미국과 연대가 있다, 유럽과 연대가 있다 해서 그 연대선만 붙잡으려고 하는 저 불쌍한 일본, 그리고 경제는 지금 바닥에 나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일본을요,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한 문제를 같이 협의해야 돼요. 일본을 자꾸 배제해가지고 일본하고 북한하고를 어떤 견제성상에서 자꾸 두면서 일본이 어떤 북한과의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이 뭔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위치로 말하면 안 돼요. 일본을 건국적으로 살리는 위치에서 만주 땅에다가 일본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주시키는
그 정책을요, 그 일본 국민들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주 땅으로 하면서 남북이 어떤 이 문제를요,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일 문제는 이미 벌써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 되면. 김정은이가 아직 어리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안 내리고 하는데 결정력이 약하지 않겠나 싶은데, 김정은이도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위험하거든. 가만히 놔두면 그래요. 미국은 지금 수시로 시시탐탐 지금 김정은이를 노리고 있는데, 남한에서 이걸 기회를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을 분명히 바로 알아야 바른 대처가 나오는데, 이거 자체를 바르게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기회를 주면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분명한 고백을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존재가 되어지는데, 애국가도 분명히 그래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경제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겁이 나서 어디 장사 하나 지도로 조그마한 구멍가게 돈 내도 말이에요. 이거 돌아올 것이 분명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뭘 경제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걸 소개한다고 했는데, 이거 70-1004-133에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이걸 발표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거는 이걸 같이 봐야 연결이 되고 해결이 될 겁니다. 마칩니다.